네, 안녕하십니까. 익숙하지만 특별한 한식을 전하는 한식 젊은 꼰대 신인호입니다. 좀 쌀쌀해지고 선선해지기 시작했는데 네네. 또 우리 또 레시피는 또 뭘 할까 좀 궁금하더라고요. 이때는 또 뜨끈한 국물이 또 생각나게 나잖아요. 네, 그래서 육수를 맛있게 내는 방법과 그걸 이용한 요리를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. 육수만 잘 끓여도 맛이 좀 달라지고. 네, 정말 좋은 재료 갖다가 좋은 육수를 내면은 그 육향이랑 그 뼈에 고소한 향이 확 들어오는데 제일 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닭이 들어가니까 닭육수잖아요. 네네, 그쵸. 네.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닭입니다. 네. 네. 맛있는 육수를 낼 때는 토종닭을 사용을 해요. 가둬서 키우는 닭보다 활동량이 높아서 근육이 되게 많이 풍부하거든요. 그래서 식감이 찰지다, 쫀득쫀득하다고 안 좋게 말하면 질기다. 그쵸. 네, 애들 근육이 단단한 거 네, 아니에요? 단단해요. 그만큼 육수를 냈을 때 맛이 더 풍부하고 진하게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일반 닭으로 할 때는 살짝 지져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. 네, 그렇게 하면은 단맛이 나고 색깔도 좀 진하고 고소하고 네, 구수하고 그런 요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소요라면이나 아니면은 미소 풀어서 하는 그런 좀 걸쭉하게 할 때는 그게 좋고요. 오늘같이 맑게 내는 방법은 뭐 깔끔한 요리할 때 되게 좋습니다. 네. 예. 그리고 제일 더 쉽고요. 네. 야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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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일단 저는 오늘 닭 먼저 준비할 건데요. 네네. 냄비 크기에 따라서 한 마리 통째로 넣으셔도 되고요. 4분의 1 정도만 하셔도 되세요. 웬만하면 반 마리 정도는 쓰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가슴살, 다리살, 날개살 골고루 들어가서 육수 맛이 맛있게 납니다. 네. 일단 먼저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닭 씻으실 때는 항상 여기 안에 내장이 있어요. 네. 달라붙어 있는 내장을 잘 손으로 피도 뭉쳐있을 때가 있고요.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가게 되면 육수에서 비린내가 올라와요. 그래서 불순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깨끗하게 내장 이렇게 제거했으면은 가위로 그냥 하시면 돼요. 네. 제거해주시고 날개뼈 제거해주세요. 네. 그리고 꼬랑지는 꼭 제거해주세요. 이게 누르면은 뭐가 딱 나오거든요. 뭐가 딱 나오는데 거기서 비린내가 나서 그거 꼭 제거해 주시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지방 달려 있어요. 네. 손으로 띄어지는데 여기 지방 최대한 깨끗하게 네 봤을 때 매끈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네. 토종닭은 한 1.5kg 정도 되는 친구예요. 네. 네. 보시면은 안에 내장이랑 피랑 다 제거됐고 1.5kg짜리 기준 한 반마리 되면은 손질하고 했으니까 한 700에서 750g 정도 되겠죠. 그 기준으로는 물 2리터 정도 넣어줄게요. 그게 한 마리 들어가면 2배가 되나요? 네, 한 마리 들어가면 4리터 닭육수잖아요. 네. 닭의 맛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되는데 마늘이나 생강이나 그런 강한 채소가 들어가면은 그 맛을 다 무너뜨려요. 그래서 제일 그냥 마일드하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대파랑 양파만 넣을 거예요. 마일드 네. 정도는 알아도. 네네. 반씩만 넣을게요. 네. 그리고 다시마도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다시마는 흐르는 물에 빨리 씻는 게 더 좋아요. 한 마리 기준으로 준비해놨으니까 반만 쓸게요. 제가 아직 불 안 켰죠? 네. 이제 불 켜시면 되세요. 다 넣고 이제. 네. 그러니까 내가 국물을 먹을 거다 요리에 그러면은 이렇게 찬물부터 끓이는 게 맞으시고요. 고기를 먹을 거다 그러면은 뜨거울 때 넣는 게 맞아요. 이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. 네네. 삼계탕 언제 넣는 게 맞을까요? 삼계탕은 네. 이제 나중에 넣어야죠. 네 맞아요. 네. 보통 삼계탕도 근데 국물이라 생각해서 먼저 넣으시거든요. 네. 그럼 다 풀어줘요. 맞아요. 뜨거울 때 넣는 게 맛있습니다. 육수 이렇게 끓이실 때는요. 뚜껑 막 보통 닫으려고 하시잖아요. 닫지 마세요. 왜냐면은 처음에 잡내 같은 게 끓으면서 확 날아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열어주시고 팔팔 끓고 나서 약불로 줄일 거예요. 정말 깔끔하게 육수를 내는 방법이고요. 오늘 곰탕을 끓이겠어 그러면은 팔팔팔팔 해서 아예 그 뼈에서까지 다 나올 수 있게끔 근데 닫아서 끓이는 게 맞아요. 팔팔 끓으면요. 보이시면 여기 거품 보이시죠? 네, 이런 거품들은 불순물이에요. 그래서 바로 걷어내 주시고요. 다시마는 이때부터 10분 같이 끓이겠습니다. 바로 안 뺄 거예요. 다시마에서도 맛이 더 나오거든요. 보면은 기름 좀 보여요. 이런 기름까지 걷어내게 되면은 육수 맛이 없어요. 네. 그건 걷어내는 게 아니에요. 네네. 사실 이게 육수가 요리라고 생각하고 좀 본 적은 없어요. 사실 왜냐면 저는 뭐 네. 육수라는 거를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니까. 그러니까 여기다가
뭐 콩나물 넣고 무 넣고 청양고추 썰어 넣고 파 좀 더 이쁘게 썰어서 넣고 하면 닭곰탕 그냥 한 번에 되는 거거든요. 네, 이제 좀 건강하게 느낌 내겠다 그럼 능이버섯이나 송이 조금 이렇게 찢어갖고 껍질만 넣어도 충분히 우아하게 나오거든요. 그래도 궁중에서 이제 임금님은 닭보다는 싫은 꿩 대신 닭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네. 이제 건더기나 이런 것들을 파기시키잖아요. 네네. 그렇다면 아까울 수도 있다. 아깝죠. 근데 맛은 실은 다 빠졌거든요. 그래서 정말 네, 그 사이에 10분 지났는데요. 네. 자, 그러면 다시마 건져내고 한 네. 번에 건져내야 되니까 크게 넣어주세요. 그냥 너무 잘게 자르지 말고. 네. 하시고 다시 30분. 아 다시마 빼고. 네. 육수 이렇게 냈습니다. 지금 뜨거운 상태라서 아직 기름이 조금 떠 있는데 더 맑게 하실 거면 이거를 차게 냉장고에 식히신 다음에 위에 그러면은 기름이 굳어요. 걔네 싹 건져내시면 더 깔끔하게 드실 수 있겠죠. 내가 바로 한 2, 3일 내에 소진하실 거다? 그럼 냉장 보관 그냥 하시면 되시고요. 2, 3일 내에 못 먹을 것 같아요? 그러면은 그냥 우유팩이나 아니면은 조그만 지퍼백 같은 데 옮겨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으세요. 네. 닭육수에 이제 어울리는 이제 요리 할 건데요. 보통 칼국수 하면 진하게 전분물 풀어져서 걸쭉하게 먹는 걸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육수가 너무 맛있는데 굳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제 닭칼국수는 굉장히 깔끔하게 드실 수 있는 일단 재료 손질할 건데요. 일단 애호박도 저는 이거는 정말 호불호예요. 그냥 반달 썰기 하셔도 돼요. 근데 저는 좀 더 깔끔하게 한다 그랬잖아요. 채 썰기. 네, 채 썰 건데 좀 돌려 깎을 겁니다. 그냥 써세요. 네, 채 썰으셔도 돼요. 근데 저는 오늘 극강의 깔끔한 칼국수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 깎으시면 되고요. 아 그 안에 심지를 뺀 거. 네, 이렇게 하시고 무조건 돌려깎기 얇게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얇으면 안 돼요. 식감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적당한 두께로 채 썰으셔도 돼요. 따라해보고 싶어요. 네네. 하다가 괜히 손비시니까 네. 채 썰어서 넣고 그리고 양파도 채 썰 거예요. 네, 그래서 양파도 좀 준비해 주시고 부추는 면이랑 같이 어우러서 약간 식감을 주고 향을 좀 줄 거예요. 그래서 좀 길게 한 5, 6cm 정도로 이렇게 썰어서 대파 같은 경우도 국물에 좀 어우러지게 좀 어슷 썰어서 넣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. 그래서 어슷 좀 말끔하게 드실 거면 그냥 흰 부분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표고버섯은 제가 불린 표고를 사용했는데 꼭지 썰어 주시고요. 이게 얇게 최대한 건표고가 잘 안 불었을 때 네. 잘 안 썰려요. 그때 팁은 살짝 이렇게 지퍼백에 넣었다가 얼리세요. 얼린 상태에서 살짝 얼었을 때 썰면은 고기도 그렇게 썰면 되게 잘 썰리거든요. 그리고 애호박이랑 표고버섯 지단을 좀 준비하겠습니다.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해주세요. 네, 그래서 살짝 절인 다음에 힘이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좀 빠지거든요. 그럼 그때 물기가 살짝 돌아요. 그때 볶으시면 되시고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식초랑 설탕이랑 간장에 같이 볶을 거예요. 네. 진간장 1대, 설탕 1, 식초 1. 1대1대1. 네, 1대1대1. 간을 파마참으로 해서 양념하는 게 일반적인데 국수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좀 새콤하게 해서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약간 그 느끼한 맛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간은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돼요. 조물조물 해주시고 볶을 거예요. 애호박 먹겠습니다. 아까 절여놓은 거 이제 물기 좀 생긴 거 보이시죠? 그러면은 그냥 바로 넣어서 볶으시면 되세요. 너무 센 불에 볶아서 색깔이 나면 안 되거든요. 살짝만. 이렇게 하시고요. 항상 이렇게 볶은 다음엔 넓은 데다 바로 펴서 식혀주세요. 왜냐면은 넓은 데서 안 식히면은 열이 계속 발생을 해서 오버쿡이 되죠. 네, 오버쿡. 표고버섯 이렇게 좀 말랐다 그러면 물 같이 좀 섞어주세요. 왜냐면 좀 넉넉하게 볶아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1대1대1이라고 했잖아요. 기름은 거기 한 0.5 정도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그 다음에 볶아줄게요. 적당히 졸여질 때까지 졸여주면 됩니다. 아, 이 식초 때문에 약간 그 시큼한 맛이 나죠. 시큼한 향이 나네요. 포인트는 그거예요. 식초가 들어가고 레몬즙이 들어갔는데 신맛은 안 느껴질 정도로 딱 넣으면은 느끼함을 싹 잡아주면서 감칠맛을 최대로 이끌어냅니다. 똠양꿍이나 그런 것들 레몬 그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. 네, 그런 이유가 그렇습니다.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펼쳐서 식혀주시고 일단 닭칼국수 계속 이어서 갈게요.
그냥 큼지막하게 찢어줄게요. 이게 삼계탕 실은 백숙이거든요. 네. 네, 근데 업장에서는 버리더라고요, 다들. 네. 여기다가 소금이랑 후추 좀 해서 참기름 해서 밑간만 살짝 할게요. 네, 이렇게 소금 간 해주시고요. 면 삶을 거예요. 면은 저는 겉면을 사용했고요. 네, 겉면 같은 경우는 8분 정도 맞춰서 끓일게요. 육수 잡을 건데요. 1인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. 닭육수 이제 500ml 정도 이제 넣고 1인분 기준으로. 여기다가 멸치 액젓 한 작은술 정도 넣고 소금 반 작은술 정도 그리고 후추 네, 넣어주시고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은 여기에다가 양파 넣어줄 거고요. 면 넣기 전에 마지막에 숙주를 딱 넣어주세요. 네. 숙주는 살짝 너무 오래 끓으면은 아삭함이 사라지기 때문에. 너무 맛있다. 약간 숙주가 들어가니까 쌀국수 같기도 하고 또 그러죠. 근데 표고버섯 맛이 마지막에 여기 특치죠. 네. 네. 그게 이제 신의 한 수입니다. 이게 막 먹을 때는 잘 모르는데 먹고 나면 막 다음에 또 먹고 싶다 이런 평양냉면 같은 매력이 있는 칼국수면 없는데 집에 급하게 먹고는 싶은데 육수는 있고 뭐 하지 그럼 라면면인데 라면면 넣으세요. 청양고추 좀 더 넣어서 칼칼하게 드세요. 네. 맛있습니다.